안녕하세요. 2025년 삼성전기 미래를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 AI하고요, 전장.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 큰 흐름 속에서 삼성전기가 어딜 보고 가는지, 그 성장 동력, 또 과제는 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 부품 사업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MLCC,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리고 FCBGA, 플립집 볼 그리드 어레이죠.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듈.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MLCC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2025년에 시장 규모가 거의 236억 달러까지 커진다. 연평균 10% 넘게 성장한다는데 이게 그냥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시장의 질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 AI 서버, 이게 일반 서버보다 MLCC가 13배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는 내연기관차의 거의 10배, 많게는 3만 개까지도 MLCC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기차 시장 커지는 게 MLCC 회사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겠네요?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터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는 고용량, 고온, 고압 이런 극한 조건을 견디는 고성능 MLCC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AI 서버나 전기차는 더 뜨겁고 전력도 많이 쓰고 또 고장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아주 높은 부품이 필수인 거죠. 삼성전기가 이 분야에서 꽤 잘합니다. 일본 무라타 다음으로 세계 2위 정도 되거든요. 점유율 한 23에서 25% 정도. 오, 2위요? 특히 AI 서버용은 점유율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전장용 MLCC도 강점이 있고요. 이런 고부가 제품은 수요가 워낙 많아서 공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기술력 있는 삼성전기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거죠. 자, 그럼 MLCC 다음으로 중요한 FC-BGA. 이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여기도 AI 바람이 아직 거세다고 들었는데요. FC-BGA는 AI 칩 같은 고성능 반도체를 메인보드에 딱 붙여주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정말 폭발적입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삼성전기도 2025년 2분기부터는 AI 가속기용 FC-BGA 매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근데 도전 과제도 좀 있어요. 이 시장은 일본 기업들, 이비덴이나 신코덴키 같은 회사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강자들이 있죠. 삼성전기는 좀 후발주자고 AI 분야 기술 격차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난다는 평가도 있고요. 후발주자의 기술 격차까지 쉽지 않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막 따라잡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아주 장기적인 승부수라고 봐야 해요. 지금 주로 쓰는 게 플라스틱 기판인데 이걸 아예 유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유리가 더 얇고 전력 효율도 좋고 하니까요. 이걸로 게임의 판을 바꾸려는 거죠. 시생산 라인도 벌써 돌리고 있고요. 2026년 이후에 양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장 내년 실적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게 만약 성공하면 경쟁사들을 그냥 단번에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존 FC-BGA 수율 빨리 잡고 주요 AI 고객사들 확보하는 게 급선무이긴 합니다. 이런 기술 투자와 함께 기존 사업인 카메라 모듈 쪽도 변화가 크다고요. 스마트폰에서 이제 전장이나 로봇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요. 사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은 수익성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경쟁이 워낙 심해져서요. 영업이익률이 한때 7%대였는데 최근에는 4%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훨씬 큰 쪽, 그러니까 전장용 카메라, 자율주행 같은 거요. 아니면 로봇용 카메라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로봇 카메라 시장은 앞으로 4년 안에 100배 성장할 거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장만 옮기는 게 아니라 기술 요구사항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전장 카메라는 극한 환경도 견뎌야 하고 자율주행용은 해상도도 엄청 높아야 하고 처리 속도도 빨라야 하거든요. 그럼 이런 전략들이 실제 2025년 실적에는 어떻게 나타날 걸로 보나요? 증권가에서는 2025년 매출은 한 11조 원 안팎, 영업이익은 9천억 원대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한 6에서 8% 정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15%에서 21%까지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률 개선이 뚜렷하다는 거군요. 참고로 1분기 순이익이 잠깐 주춤했던 건 그 주식 보상 비용 같은 영업 외적인 요인 때문이었고요. 2년 만에 설비 투자. 이걸 다시 늘리면서 AI랑 전장 쪽에 집중하고 네.
R&D 투자도 역대 최대로 늘려서 유리기판 같은 미래 기술에 힘을 팍팍 싣고 있다고요.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현재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BR이 1배 수준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성장 잠재력을 생각하면 아직 시장에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이 좀 더 확실해지면 주가도 다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